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우리 지역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30년간 표류하고 있는 태안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재추진됩니다. 충남도가 사업에 참여할 우선협상 대상자를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사업이 번번이 무산돼 이번이 벌써 네 번째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충남도가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단독 응모한 KPIH 안면도를 선정했습니다. KPIH 안면도는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개발 전문 민간업체입니다. 충남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사업 계획과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KPIH 안면도가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컨셉이라든지 사업 시설 계획에 대한 적정성이 좀 좋았고요. 평가위원들이 판단하기에 많이 좋았고 재원 조달의 계획에 있어서 PF 자금 능력이 된다고 보고 그 위원회에서 적격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안면도 3지구에는 오는 2025년까지 3천억 원이 투입돼 콘도와 근린생활시설 등 숙박 관광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30년 묵은 수건 사업이 재추진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뒤에도 사업이 무산된 경우가 3차례나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큽니다. 사업자 선정자가 사실상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무실하게 그냥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흘러간 게 한 30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번에도 과연 될까 하는 우려 반 기대 반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사업이 유명무실해진다면 아마 안면도 지역 주민들은 화를 크게 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돕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업체가 이제 선정되었으니까 앞으로 본 계약까지 어려운 난국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주민들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같이 할 수 있도록 무슨 조건 완화가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데, 충남도는 오는 10월 본계약이 체결되면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본격 사업 착수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머지 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은 불투명한 상황.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3지구를 시작으로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감사원이 서산 오토밸리 산업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반대대책위는 영업구역을 놓고 현재 법적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대로 산단 내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1년 전 행정기관들끼리 승인 조건이 달라 사업 허가가 취소됐던 서산 오토밸리 산업 폐기물 매립장. 이번엔 감사원이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산폐장의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지적에 감사원은 지난 10월부터 충남도와 서산시, 금강유역 환경청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산폐장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사업자의 편에서 충남도를 압박해 영업구역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원안대로 산업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땅값이 싸고 경기도에 근접한 충남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왜 경제적 수익은 수도권에서 가져가고 거기에 배출되는 쓰레기는 충남에 묻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감사원은 공익을 위한 기관입니다. 사기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닙니다. 폐기물 매립 용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충남도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자가 매립 용량을 당초 계획보다 4배 늘려 신청을 하자 도에서 산단 내 폐기물 매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는 겁니다.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처리하겠다라고 하고 금강유역 환경청에 폐기물 사업자를 그 허가를 요청할 때 거기에다가 살짝 해당 산업단지와 그 인근이라면서 살짝 영업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이제는 그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주민들과 면담을 갖고 충남도의 기본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업자가 외부에서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산폐장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온다면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 입장은 뭐 여러분과 똑같이 우리가 승인할 때도 내부적 조건은 진위는 어디까지나 산단 내에 폐기물 처리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난 거기 때문에 그 입장을 변경할 계획이 전혀 없다. 뭐 그래서 축전남도가 감사원한테 뭐 불이익을 받는다 했더라도 제 입장은 변화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사업자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남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다음 달 중순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책위는 감사 결과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사면이 바다인 태안은 지리적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 해양 쓰레기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양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 현장을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안 신진항입니다. 집게와 마대를 든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습니다. 언뜻 보면 길거리에 버려진 일반 쓰레기 같지만 실제 대부분은 바다와 연관된 해양 쓰레기입니다. 못 쓰게 된 어망이나 밧줄 등 폐어구부터 스티로폼 박스까지 해양 쓰레기 종류도 다양합니다. 심지어 멸종위기 돌고래인 상괭이 등 해양 생물들도 죽은 채 발견됩니다. 바닷가 쪽 어디가든 마찬가지요. 가해도 쪽이나 신진도 이쪽 돌아가면은 거기가 다 쓰레기가 많아요. 가해는 피피병이 날까봐 이런 것은 수거를만 해도 계속 밀려오니까요. 바다에서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하지요. 인근에 적치장이 따로 있지만 어민들이 가까운 공터에 해양 쓰레기를 그냥 쌓아두면서 이를 수거하는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건물을 갖다 깔아놓고선 한 10여 년간 가까이 지금 누적된 쓰레기를 갖다 지금 치고 있는 중이래요. 이게 바다에 전부 다 이게 발생된 쓰레기예요. 이게. 주민과 태안군 직원, 지역 사회단체 등 이날 수거 작업에 참여한 인력만 200여 명. 여기에 집게차 2대와 청소차 3대도 투입됐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모은 해양 쓰레기 양만 10여 톤에 달합니다. 태안에서는 해마다 해양 쓰레기 양이 증가해 지난해에는 6,100톤이 수거됐습니다. 매년 충남 전체의 60에서 70%를 차지해 태안의 수거량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상황.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이 늘면서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올해 10월까지 신진도를 비롯해 4곳에 이동식 집화장을 추가 설치하는 등 13개 사업에 3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바다를 살려야 하는 것이고요. 또 관광 태안의 이미지를 높여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에서 이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라도 우리가 줍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지 않냐. 치워도 줄지 않는 해양 쓰레기. 성숙한 시민의식은 물론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단속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아이를 2명 낳으면 임대료 없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충남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충남도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충남형 행복주택 공급에 나선 건데요. 2022년 아산 지역 입주를 시작으로 모두 5,000호 공급이 목표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행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값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충남도가 직접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양 지사는 주거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돼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다며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목적도 아니고 또 그런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이런 주거 문제를 해결해서 혼인 친화적 분위기,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만들자. 한마디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단초를 만들자는 게 가장 최고의 목적입니다. 충남형 행복주택은 임대료는 더 저렴하고 주거 공간은 더 넓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59제곱미터 기준 임대료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으로 기존 행복주택의 절반 수준입니다. 반면 주거 공간은 최소 36제곱미터에서 최대 59제곱미터로 더 넓어졌습니다. 여기에 자녀를 1명 낳으면 임대료가 50%,
2명 낳으면 100% 감면되는데 자녀 출생에 따른 임대료 면제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입주 자격은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청년, 저소득층 등입니다. 주거 기간은 기본 6년으로 자녀 출생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충남형 행복주택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부부 교육과 출산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해 육아 친화적 환경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첫 사업은 아산 월천지구에 건설형 임대주택 600호를 짓는 것으로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충남도가 사업비 지원, 충남개발공사가 건설과 입주자 모집, 아산시가 부지 제공을 약속하는 협약이 이날 체결됐습니다. 충남도는 국도비 등 2,33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1,000호를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후 수요조사 등을 통해 대상지와 일정을 확정하고 공급량을 5,000호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런 충남이 더 행복한 주택을 이 1,000호를 시작으로 해서 5,000호도 가면 우리가 정말 멋지게 이런 명품 이런 주택을 만들고 시행함으로써 이 중앙정부가 이 제도를 채택해서 대한민국 전역에 이런 제도가 시행되기를 바란다는 것도 우리 더 행복한 주택의 목적 중에 하나다. 양승조 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충남형 행복주택이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요즘 야외 활동하실 때 잔디밭이나 풀숲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진드기에 물려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증상이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 살인 진드기라는 말까지도 있는데 치료제가 따로 없어서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날씨가 풀리고 바깥 활동이 늘면서 진드기 감염병 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선 50대 여성이 지난 2일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확진됐습니다. 다음 날 전북 정읍에서도 80대 여성이 두 번째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환자 모두 야외에서 밭일을 한 뒤 발열과 홍반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참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분이 밭일을 하시고 나서 발열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5월 2일 날 이렇게 근육통, 오한이 있어서 119를 통해서 전주에 있는 모 병원으로 갔고 거기에서 혈액 검사에서 약간 이상이 있어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병입니다. 잠복기를 거쳐 최대 2주 이내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근육통, 신경 증상도 동반돼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SFTS 환자는 259명으로 이 중 47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농업과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의 고연령층에서 감염자가 많았습니다. 경기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강원, 경남, 충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23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진드기는 사람의 피부에 단단히 붙어 수일에서 수주간 흡혈하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 긴 소매와 긴 바지,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외출 후엔 옷을 꼼꼼히 털고 목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를 따로 격리할 필요는 없지만 혈액과 체액을 직접 접촉할 경우 전파될 수 있어 의료진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SFTS 바이러스의 경우 치료제나 백신이 없으므로 참 진드기가 활동하는 4월에서 11월에는 농작업, 등산 등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여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올해 참 진드기 밀도를 관찰한 결과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50% 이상 높은 상황. 질병관리본부는 예방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A형 간염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전국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방접종비가 꽤 부담스러운 수준인데도 치료제가 없다 보니 미리 백신을 맞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김성경 기자입니다. 올해 병원을 찾은 전국 A형 감염 환자 수는 모두 3,900여 명. 전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아직 치료약은 없지만 6개월 간격으로 백신을 2번 맞으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비싼 접종비. A형 감염이 국가 필수 접종이 아닌 데다 백신이 워낙 고가다 보니 접종을 해주는 보건소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A형은 좀 약값도 비싸고 아직까지 이게 법정 전념 금병 1군이지만 지자체에서 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고 이런 이제 그까지는 일반 병원이나 검진센터의 접종비는 5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천차만별. 가격은 부담스럽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백신을 찾는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 A형 간염이 많이 유행하고 있어서 SNS 상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예방 접종으로 미리. 특히 접종 의무 세대가 아닌 30대와 40대는 항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예방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보통 6세 미만에서는 70% 정도는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증가할수록 증상도 더 심해지고 간 부전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70년대, 80년대 태어나시는 분들은 면역 항체 보유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시는 거예요. 감기 몸살인 듯 조용히 찾아오는 A형 감염. 때 아닌 전염병 확산에 전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서산의 한 마을에 수천 송이의 영산홍이 활짝 펴 장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융단을 깔아놓은 듯 붉은 물결이 온 산을 뒤덮었습니다. 화려하게 꽃망울을 터뜨린 영산홍입니다. 조선시대 임금 인조가 유난히 아꼈던 꽃으로 푸른 소나무와 어우러져 더욱 강렬한 자태를 뽐냅니다. 영산홍의 꽃말은 첫사랑. 설렜던 그 시절처럼 상춘객들은 봄날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듭니다. 여자들은 꽃을 다 좋아하지 않나요? 예, 꽃을 개인적으로도 꽃 좋아하는데 이렇게 활짝 핀 걸 보니까 더 기분도 좋아지고 좋습니다. 그냥 웃음이 절로 나와요. 17년 전 허허벌판이었던 대나무 밭을 일궈 현재는 10,00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처음엔 주민들의 사랑방이었던 정원이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고 명소로 거듭나 조용했던 마을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무료로 개방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제 함께 갖고 나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특히나 어르신들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날마다 볼 때마다 흡족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우리 마을이 많이 알려지고 또 발전하고. 올해는 낮은 기온 탓에 평년보다 영산홍이 일주일 정도 늦게 피었습니다. 가는 봄이 아쉽다면 꽃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서산 인지면을 물들인 영산홍은 앞으로 열흘간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당진시가 18억 원을 들여 당진시장 오거리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사업이 마무리된 뒤 주민들은 오히려 통행이 더 불편해졌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 지역 의원 발언대에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진시의회 서영훈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당진시장 오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시장 오거리는 보행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년여의 공사 끝에 18억 원의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여 보행 환경 개선, 지구 조성 사업을 지난해 연말에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공사 완공 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당진시에서 시장 오거리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완공을 했는데 느낀 점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시장 오거리는 당진 시내에서도 교통량이 많은 병목 구간으로 가뜩이나 정체되는 도로에 인도를 필요 이상으로 확장해 놓아 불법 주차를 유도해서 오히려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한 분을 더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오거리 보행 환경에 대하여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당진 장날인데요. 이곳은 보행자도 많고 차량의 통행도 많아 항상 아슬아슬하게 차량을 피해 보행하고 있습니다.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단순히 인도를 넓히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우회도로 개설 등 근본 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당진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관련 부서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 오거리 지역은 교차로 구역 내이고 또 소방용소 시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정차가 절대 할 수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곳에 주정차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이 지역에 주정차 금지를 위한 보완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절대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주민 신고제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민 신고제가 되는 지역은 교차로 구역 내 5m 지역, 또 소방 시설로부터 5m 이내의 지역, 또 버스 정류소로부터 10m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1분 이상 주정차 시 주차 주민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시장 오거리 교통 혼잡 관련 우회도로 계획은 이 지역 도로 여건상 별도로 시설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 시장 주변으로 해서 공용주차장을 곳곳에 지금 새로 마련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지역의 혼잡한 교통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행권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원래 도시는 소득이 증가하면 차량 중심의 도로가 먼저 깔리고 그 다음 사람 중심의 도로가 재편되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진시에서 추진한 시장 오거리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복잡한 도로 구조에 인접한 입시 선정 단계부터 불법 주차 난립의 사후관리까지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와 운전자가 함께 공존하는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당진시의회 서영훈 의원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당진경찰서 교통조사계 김혜진 경사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당진의 한 지방도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발이 한 대가 길을 건너고 있는데요. 이를 발견하지 못한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고 맙니다. 농촌 지역 노인들의 이동수단으로 사용되는 ATV, 속칭 사발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바퀴로 운행해 운전이 용이하고 주행 안전성이 높아 보여 노령층, 부녀자를 대상으로 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안전사고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태안의 한 도로,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 앞으로 갑자기 사발이가 나타납니다. 피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충돌하고 마는데요. 차량과 부딪힌 사발이 운전자는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발이는 일반 차량과 달리 안전장비가 미흡해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을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서행 운행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사발이 사고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1차로를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 커브를 돌아 나가는 순간 불빛이 달려듭니다. 도로를 역주행 오던 것은 사발이었는데요. 운전자가 사망하고만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사륜 오토바이, 즉 사발이도 2륜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륜차에 준하는 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관련 면허를 취득 후 운행해야 하며 도로상의 역주행, 불법 유턴 등 교통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처벌 이전에 대형 사고로 직결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김혜진 경사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남소방본부 양희순입니다. 사고로 보는 소방안전 코너입니다. 각종 사고를 통해 안전수칙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2월 24일 오후 태안군 원북면 소재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건물 내부에서 연기가 조금씩 올라오다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하면서 발생한 불꽃이 잔디밭으로 확대되어 아찔한 상황이 발생되지만 이내 주변에 있던 주민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 화재 진압을 실시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본 것처럼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연소가 주변으로 확대되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기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고 연습해야 하지만 실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황하지 않고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보겠습니다. 올해 2월 19일 오전 부여군 임천면 소재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컨테이너에 있던 비닐과 집기류가 정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로 급격하게 연소된 상황입니다. 소방서 화재진압대원이 방수하여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지만 화세가 강해 쉽게 진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사가 시작되는 3월부터는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 농사 장비를 비치하는 공간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됩니다. 화재 예방 차원에서 미리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없는지 그리고 주변에 연소 확대가 될 만한 물건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2월 27일에 오후 1시경 홍성군 용봉산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구조 영상입니다. 등산 중 발목을 접질려 골절 증상이 의심되어 홍성소방서 구급대가 응급처치 후 충남소방 헬기를 요청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산 중턱 음지에는 살얼음이 있으므로 등산 시에는 등산화와 스틱 등 장비를 갖추고 등반을 해야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로 보는 소방안전 양희순이었습니다. 지난주 대기 정체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해 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15기에 대한 출력 제한이 시행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한제약 대상이 전체 석탄 발전으로 확대된 뒤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시행 내용은 태안 1호기와 6호기, 8호기, 9호기, 10호기, 당진 4호기와 7호기 등의 가동 중지 등입니다. 또 사업장과 공사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돼 제철 공장과 석유 화학 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가동률을 조정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 8일 제311회 임시회를 시작한 가운데 개회 첫날 8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서산지역구 장승재 도의원은 대산항에 주차장과 도로 확장 등 항만 배후 교통망을 개선하고 다목적 부두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자체에서 선사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현행 도비 30%에서 50%로 올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서산지역구 김영수 의원은 사라져가는 토종 씨앗을 보존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설립하고 충남도의 전략적인 미래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지역구 방한일 도의원은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드론 농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충남방송이 페이스북에 이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생활 정보들을 모바일로 빠르고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